안녕하세요, 어머니, 아버님. 강대영어에서 영일고와 양종고 내신을 맡고 있고, 그리고 옆에 사과나무 교육에서 고3 현재 수능 강의를 진행하는 강사 황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제가 오늘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너무 예쁜 어린 아이들과 그리고 학부모님이 같이 참석해 주신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이 강의실에서 우리 영일고 아이들 놓고 같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귀여운 학생들이 함께 있는 걸 보니까 감회가 너무 새롭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함께 자리를 해주신 만큼 제가 이제 고3 수능도 담당하고 있고, 현재 이제 여기 양정고와 영일고 내신도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전교권도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우리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과 그리고 함께 오신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지금 수능과 내신을 동시에 잡으려면 어떻게 지금부터 효율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 사실 지금 다양한 학원과 어린아이들이 다양한 교육을 받고 있겠지만 아무래도 결국은 뭘 하든 뭐로 가든 최종 목표는 이 수능과 내신 잘 봐서 대학 잘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떤 걸 해도 좋으니까 이 본질만 잡으면 내신에서 수능에서 1등급 나옵니다. 제가 정말 장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제가 짚어드리는 단계별로 해서 만약에 여기서 미스나는 게 있다면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고3에서 또 애먹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고1 가서 또 애먹으실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그러면 이 두 마리 토끼를 근데 어머니 아버님 효율적으로 우리 같이 잡아야겠죠? 효율적으로 잡으려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요 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오늘 간략하게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효율이라고 했지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요,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군더더기 없이 정확하게 단계별로 갖춰야 될 능력을 갖추고 가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자, 효율이란 수업 영어의 정도를 가는 것. 정도를 가는데 정도라는 게 되게 추상적인 단어죠. 자, 그래서 한 번 더 다시 정리드리면 기본기를 잘 갖추는 거예요. 영어에서 이 기본기 하나만 잘 갖추면 제가 고등학교 현재 어머니 아버님들께도 설명회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영어는 기본기만 갖추고 오면 뽕 뽑아먹는 효자 과목이다. 가성비 너무 좋아요. 근데 이 기본기를 갖추지 않으면 고등학교 가서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등급 안 나옵니다. 네, 자, 그럼 이 갖춰야 될 기본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학년별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머니 아버님, 이번에 혹시나 이제 고3 자녀분들 두시거나 매체에서 혹시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6월 평가원 모의고사 혹시 들어보셨어요? 난이도가 어떻다고 들으셨어요? 너무했어요, 어머니 아버님. 진짜 우리 1등급이 수능에서 4%거든요. 근데 1등급이 영어가 이번에 1.4%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고3 수능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식이냐면 5월 달에 1등급 받았던 애가 몇 주 뒤에, 3, 4주 뒤에 3등급 받아요. 그런 형상이에요. 자, 근데 어떤 애들은 결국에는 이 1.4% 안에 들었겠죠. 그러니까 둘의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5월 달에 1등급 받고 한 달 뒤에 3등급 받은 애가 영어를 못하는 애가 아니에요. 내신도 잘하는 애들입니다. 그럼 무슨 차이일까? 이게 단계별로 갖춰야 될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중3이랑 우리 중3까지 제가 참석한 걸로 아니까 중3이랑 예비고일식에 무엇을 갖춰야 되는지, 자, 일단 내신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근데 제가 내신 영어, 수능 영어 나눠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내신을 위해서 갖출 게 결국에는 수능에서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수능 영어에서 1등급 받는 애들이 대부분 내신 영어도 잘해요. 자, 그러면 우리 중3 같은 경우 영어학원에서 앞으로 설명회 다녀보시면 많이들 말씀을 드리시겠지만 이 고등에서 앞으로 볼 내신과 수능과 그리고 중등의 브릿지 단계예요. 그래서 영어 선생님들끼리 중3을 뭐라고 부르냐면 수능과 내신 영어의 골든타임이라고 불러요. 특히 내신은 너무너무 그렇습니다. 자, 이따가 제가 중등 영어, 고등 영어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고등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가 너무 많아요. 저희가 3월 달에 같이 시험을 대비를 시작해서 대부분의 학원이 6주에서 최장 7주 정도 준비를 하거든요. 자, 이 6주, 7주 사이에 누가 얼만큼 열심히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미 시작할 때부터 1등급은 정해져 있어요. 시험 범위가 너무 많아서 제가요 겁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팩트입니다. 네. 자, 그러면 중3은 뭐 하시면 되냐면 중3은 문법 하시면 돼요. 내신을 위해서. 문법 뭐 하는 거냐면 지금까지 투부정사, 동명사 이게 뭔지 그냥 들어서 외우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내 말로 소화할 수 있게 깊이 있게 배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예비고1,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고1 내신 들어가기 전에는 이 문법 학습한 걸 가지고 문장 구조 분석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문장 구조 분석이 뭐냐면 고등학교 들어가면 문장이 4줄에서 5줄로 너무너무 길어져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중등에서 풀었던 문제는 선생님이 이번 단어 내가 투부정사 낼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럼 투부정사에 밑줄 써 있으면 우리 애기들은 투부정사만 생각해서 풀면 돼요. 근데 고등학교 때에는 일단은 정해주는 문법 단원이 없어요. 전 단원 다 들어가요. 가정법부터 도치까지 다 들어가요. 그런데 투부정사에 밑줄 쳐져 있잖아요. 투부정사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문장 구조상 동사 자리인지, 동사 자리라면 여기서 수동태, 수, 시제일치 이런 거에 다 고려해서 스스로 고칠 줄 알아야 돼요. 여기가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구조를 볼 수 있는 애들은 1, 2등급 받을 수 있는 애들이고요. 이 구조를 볼 수 있는 능력을 못 갖추고 들어가면 시험 기간 때 아무리 열심히 해도 1, 2등급 나오기 어려워요. 정말 솔직히 말씀. 그러면 바꿔서 생각하면 이게 뭐라고? 어차피 문장 구조해봤자 영어는 5형식이 다잖아요. 그것만 제대로 분석할 줄 알면, 그것만 제대로 볼 줄 알면 뽕 뽑는 거예요. 3년 내내. 자, 그런 다음에 자, 그럼 문장 구조가 얼마나 기냐? 평균적으로 3줄이 제일 짧아요. 네. 4줄, 5줄까지 갑니다. 이런 게 시험 범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그냥 막 밑줄 쳐놓고 그냥 막 뚫어놓고 물어봐요. 너 스스로 고쳐봐. 틀린 거 찾아봐. 어법 틀린 거 찾으라고 해도 모두 고르시고 개수도 안 알려주세요.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문장 구조와 문법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자, 지금 고 1등급의 6평에서 1%대가 나왔어요. 이 아이들이 거기서 1.4% 안에 들어서 1등급을 받은 애들은 글 이해 능력이 있는 애들이고요. 없는 애들은 글 이해 능력이 없는 애들. 자, 어떻게 푼 애들이냐면 고1, 고2 모의고사가 그리고 심지어는 고3 모의고사까지 평가원이 아닌 모의고사의 점수는요 다 과장되어 있어요. 네, 그게 본인 실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 문장만 읽으면 주제 추론해서 풀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거나 however이나 for example 앞이면 주제 나오니까. 근데 6월 평가원쯤 가면 그렇게 쉽게 눈으로 주제를 파악할 수 있게 주지 않아요. 네. 그런데 6월 평가원에서 이미 가면은 수험이 얼마 안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겸손하게 본인 객관화를 제대로 하고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게 바로 글 이해에서 차이가 납니다. 자, 이번에 2025학년도 수능 완성이에요. 아이들 시험 범위 들어가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내신 범위로 들어가기도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한글 해석인데 주어진 역사적 연세 속 독특한 사건에 관한 연구와 비교 및 종합적 틀에서 많은 사례를 연구하여 구성된 과정에 관한 일반화 사이에 있는 긴밀한 상호작용이 있다. 독특한 사례에 대한 연구는 일반화가 도출되는 자료를 제공하는 반면 일반화는 특정 역사적 궤적에서 작동한 과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듣기 싫으시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이거 영어로 봐야 돼요. 1분 30초 안에 풀어야 돼요. 선택지 구성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문해력을 갖추고 안 갖추냐가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고3에 가면. 이거 고2 전에 글 이해력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중등과 고등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여기서 다 차이가 나오는 건데 무엇보다도 자, 제가 고3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예비고려 학부모님들 학생들과 상담을 하면 제일 많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까지 영어로 고민해 본 적 없고 A등급 놓친 적 없고 영유 다녔다라는 말씀 많이 하세요. 자, 그 A등급 학생들이 고등학교 가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줄을 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A등급 학생들이 대부분 3등급과 4등급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발점부터 위너로 출발을 하시려면 제일 중요한 게 본인이 지금까지 영어로 고민해 본 적 없는 거. 중학교 때 A등급 받았던 거, 영유 다녔던 거를 누가 먼저 잊어버리고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정확한 자기 객관화로 시작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못 잊은 사람들은 못 잊으면 아이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와서 그런 말을 해요. 나 원래 중학교 때 영어 잘했었는데. 그런 멘탈리티를 만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참여했지만 본인이 지금까지 영어 잘했던 거, A등급 받았던 거 다 여기서 두고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자, 그 다음에 시험 범위 차이가 많은데요. 제가 여기 목동권 중학교 좀 조사해봤습니다. 보통 교과서 2개가 한 개과당 2개가 합치면 6개에서 8개 지문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학습지 같은 거 들어갑니다. 근데 고등학교 가면은 교과서 2개가인데 2개가 12개 지문 이상이고 모의고사 1개에서 통으로 들어가고 학교별 부교재 들어가고 단어장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문이 고1 평균 45개에서 50개고 고2 가면 019 같은 경우에는 80개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시험 범위에 없는 외부 지문도 출제하고 있어요. 양정고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자, 이 외부 지문 시험 범위에 없는데 그냥 풀라고 합니다. 외부 지문 난이도가요, 고3 수능 모의고사 이상입니다. 자, 그럼 양정고 보내실 혹시 학부모님들 생각이 있으시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양정고에서 1, 2등급 받으려면 아이들 양정고 입학시키시기 전에 고3 모의고사 1등급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승산이 있어요. 냉정하게. 네. 자, 그런 다음에 그럼 제가 이게 지금 중등영어, 고등영어 차이입니다. A등급이어도 줄 세우기를 해서 3, 4등급으로 대부분 떨어진다. 그 다음에 시험 범위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기본기를 갖춰야 한다는 점입니다. 왜? 기본기가 없는 친구들, 아까 말한 기본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죠? 문장 구조 분석 능력입니다. 그게 없으면 시험 범위가 너무 많아서 6주, 7주 안에 솔직히 그 시험 범위 다 소화도 할 수 없어요. 네, 양정고 같은 경우 이 문장 구조 분석 능력 없으면 외부 지문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고교에서 지금 목동권 주요 고교는 문제 출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제가 간략하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독해 같은 경우에는요, 이 내신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능이 훨씬 더 범위가 크죠. 수능은 배경지식을 묻지 않으니까. 그런데 외부 지문이 출제되는 양정고 같은 학교를 진학을 할 생각이라면 둘의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잘하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패턴은 근데 내신 문제에서 독해 문항이 어떻게 출제되냐면 수능 유형과 똑같이 출제가 됩니다. 우리 수능에서 빈칸, 문장 삽입, 순서 배열 이런 거 내죠. 네, 그거랑 똑같이 출제가 돼요. 그런데 모의고사를 잘 푼 애들이 이런 유형이 익숙한 건 맞지만 모의고사를 풀어본 적이 없다 해서 이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독해 문항 정도는 6주, 7주 안에 훈련시켜서 점수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외부 지문이 있는 학교 빼고 말씀드려요. 네. 자, 그리고 어휘 문항 어떻게 출제되는가? 어휘 문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등급에 따라 다르게 나눠놨어요. 수능 같은 경우에는 배경 지식이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어휘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없습니다. 어휘가 곧 독해력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내신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 내에 있는 단어를 다 외운다. 그러면 4등급. 시험 범위 내에 있는 단어 중에서 파생어를 외운다. 동의어, 반의어? 그러면 3등급. 1, 2등급을 받으려면 수능 필수 어휘는 어느 학교든 다 암기시키고 보내셔야 돼요. 그 이유는 1, 2등급은 작은 점수 차이에 의해서 등급이 갈리는데 우리 아이들이 뭐를 몰라서 틀리냐면 1번부터 5번까지 있는 선택지에 있는 단어를 몰라서 등급이 떨어져요. 근데 그 단어는 시험 범위에 없는 단어거든요. 그런 일이 매번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등급을 맞추게 하려면 무조건 그냥 수능 필수 어휘 단어장 한 권만 사서 5번만 돌려주세요. 네, 그러면 문제 없습니다. 네, 단어장 여러 번 사실 필요도 없고. 자, 그래서 내신의 어휘 패턴은 수능의 패턴과 일치합니다. 문맥상 틀린 문제 고르라고 하고, 그리고 양정고 같이 외부 지문 출제되는 학교는 처음 보는 지문 읽고 빈칸에 네가 문맥에 맞게 단어를 넣어봐라. 서술형으로 출제를 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어법 너무 중요하죠. 왜? 어법만큼은 이 문장 구조 분석력과 기본기는 내신 기간에 갖춰줄 수가 없거든요. 내신 들어가기 전에 다 만들어 놓고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법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압도적으로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배점도 여기가 훨씬 높고 영작도 들어가니까 영작같이 서술형은 배점이 높죠. 자, 그런데 어법은 제가 곧 독해력이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제가 아까 어법에서 고등영어에서 중요한 건 문장 구조 분석력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디가 주어 자리고 어디가 동사 자리인지 봐야 돼요. 근데 그걸 기반으로 아이들이 독해를 합니다. 그래서 내신을 못해서 수능으로 가는 아이들의 이유는 이 문장 구조 분석이 안 됐다는 건데 수능 가서 결국 독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문장 구조 어차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갖춰야 될 기본기를 안 갖추면 결국에는 고3이든 언제 가서 역풍을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거 하지 말고 해야 될 것만 정확하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어법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도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투부정사 물어봐도 동명사 물어봐도 그걸 생각하지 말고 문장 전체를 고려해야 된다. 문장 구조를 볼 줄 아는 이 문장 구조 분석력이 내신과 수능 영어의 핵이다. 이거 있어야 어머니 제가 너무 강조하지만 우리 아이들 내신 상위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에서도 독해에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1%대 고등, 고3 영어를 가기 위해서는 문법과 지금 단계에서 문장 구조 분석을 잘 갖춰서 내가 구조를 보고 주어 동사 정도는 해석해서 고3 수능으로 넘어가기 전에 글 이해력 정도 길러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고2는 나중 얘기고 우리 지금 초6에서 중3 학생들까지 참여했으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앞으로 내신 들어가기 전에 뭐를 확실하게 갖춰줘야 돼? 문법이랑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시기에 놀지 않고 이거를 누가 먼저 갖추고 들어가는가. 이미 내신에서 게임 끝났습니다. 그 친구들만의 싸움이에요. 1등급과 2등급은. 네. 자, 그래서 우리 예비 고1들 준비하면 됩니다. 첫 번째, 수능 필수 어휘. 선택지에 있는 단어를 몰라서 틀리면 안 되겠죠. 그걸로 등급이 갈립니다. 그 다음에 정확한 문법 지식을 가지고 문장 구조 분석이 가능해지면 여기서부터는 그들만의 싸움이다. 자, 그러면 이거를 안 갖추면 1, 2등급 못 받아요 라고 제가 겁드리는 것 같지만 이것만 갖추면 돼요. 이것만 갖추면 고3까지 내신은 1등급은 잘 안 바뀌어요. 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내신과 고3 수능 영어를 하는 입장에서 어머님들과 아버님들 그리고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어떤 것이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단계별로 중3, 예비 고1, 그리고 고2, 그리고 고3 나눠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월부터 우리 고3 학생들 졸업시키고 우리 예비 고1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서 저랑 11월 달부터 함께하게 될 학생이 있다면 우리 6월 설명회 때 왔었다고 한번 말씀 한번 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강대 영어 황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